제가 그저께 이제 그 역사에 관련된 무슨 자료를 하나 찾을 게 있어서 우리나라 신라시대 때 거 뭐 자료를 좀 찾느라고 KBS 이제 역사 드라마를 뭐 역사 드라마가 아니라 역사 스페셜인가 뭐 그걸 자료를 찾다가 어떻게 하다 이제 이렇게 손가락이 잘못돼서 뭐 테드 강연하는 대로 넘어갔어요. 근데 7살 먹은 미국의 여자아이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한 8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청중 앞에서 7살 여자아이가 올라와서 강의를 하는데, 야, 제가 진짜 눈물을 흘렸잖아. 내가 그 강의를 들으며. 저절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라고. 참 세상에 스승 아닌 자가 없다는 말 하죠. 그렇죠? 우리 불가에서는 스승 아닌 사람이 없고 내 부모 형제 자매 아니었던 사람 없다. 어느 한 생에 어쩌다 보니 떨컥 여기 와서 너랑 나랑 한 번 딱 만난 게 아니야 라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변형되어졌을 뿐이죠. 우리의 모습이 변형되어졌을 뿐이지 어떤 형식으로든지 우리는 만나고 만나왔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7살 먹은 그 여자아이가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어른이 이 세상에 와서 어떻게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가. 당신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아이를 위해서 아기가 태어났어. 애가 어떤 어린이가 될 것이고 그 어떤 어린이가 어떤 어른으로 성장해 갈 것인지 그 일에 기여해야 되는 게 어른이다.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세상을 바꾸고 싶대요. 세계를 바꾸고 싶고 그 바꾸고 싶은 게 뭐냐? 전 세계에 자기네 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하는 일에 자기가 뭔가 기여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섰다는 거야. 거기 서서 7살이. 예. 우리가 7살을 뭐 이럴지 모르지만 이미 그냥 자기대로 생각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야, 참 정말 놀랍더라고. 제가 그 압축을 해서 한번 좀 얘기를 이 배울 점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이 7살 그 여자아이의 말은 뭐냐면 태어나서부터 5년간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5년간이 참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first 5 years 이거를 집중하라는 거야. 거기에 다 주의를 하라는 거예요. 처음 태어나서 5년간 아이가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지지만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고 발달이 그때 마구 일어나기 때문에 아이의 건강과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바로 그 5년이다. 그래서 부모들이 많이 알고 있겠지만 자기가 막상 부모 됐을 때 내 아이에 대해서 내 손자에 대해서 내 손주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때를 놓친다는 말을 이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얘가 하는 말이 이래. 애가 태어나면 그러니까 거기 다 어른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경험해 봤을 거 아니냐. 아이가 태어나서 애가 얼마나 많이 먹드냐.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이 자드냐. 자고 먹고 그 다음에 점도록 많이 싼다.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까르륵 다 웃었어요. 먹고 자고 싸고 거의 이거죠. 일과가.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이렇게 쳐다보면 까꿍이 이러면 웃고 그리고 배가 고픈데 엄마가 안 달려와서 막 울고 이게 다다 이거야. 그런데 얘 말은 사실은 여러분이 볼 때 그 아기가 먹고 자고 배설하고 웃고 울고 이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이 결코 다가 아니다. 이 아이는 지금 내면에서 이 아기의 내면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7살이 이런 표현을 해요. 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근데 그 변화가 특히 어디서 일어나냐? 뇌에서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뇌 공부를 엄청 했더라고 얘가. 그러니까 아주 파고 공부를 했어 지대로. 부모가 이렇게 영향을 줬겠죠. 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래요. 아기가 갓 태어나면 그러면서 이제 그림으로 막 PPT를 탁 띄워가지고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의 뇌는 처음에 요만하다 이거야. 예? 근데 이제 돌이 돼. 1년이 지나서 돌이 되면은 2배 크기로 늘어나. 아기 뇌가. 그러다가 이제 뭐 자기처럼 이제 7살, 6살, 7살 이쯤 되면 7살쯤 되면 성인의 뇌의 거의 90% 정도의 크기로 다 큰다. 90% 크기로 다 큰다. 근데 어릴 때의 뇌는 훨씬 많이 발달하잖아요. 왜냐하면 초 단위로
초 단위로 이 신경 연결이라는 게 거의 100만 개 이상들이 계속 뉴런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뭐냐면 2살 때 뉴런이 가장 많아요. 이 뇌세포 뉴런인데 뉴런이라는 뇌세포가 2살 때 제일 많아, 폭발적으로. 그 다음에 5살, 6살이 되면은 5살, 6살에는 이 뉴런들이 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져.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시냅스가 너무 많으면, 뉴런들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때에 솎아주기를 해야 돼요. 솎아준다는 건 가지치기를 해요. 그래서 뇌 안에서 말하자면 덤불이 막 생긴 거예요. 아마존처럼. 아마존의 숲을처럼 정글이 막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정글 안에 있는 숲을 적당히 쳐줘야 나무가 자라기도 하고 좀 길도 나면서 이게 서로 상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냅스를 적당히 그 뉴런들을 솎아주기를 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제거를 적당히 해줘야 되는데 제때에 제거를 못 해줄 때 생기는 게 자폐증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폐증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많은 뉴런들이 그 안에서 솎아질 시기를 놓치고 솎아지지 않은 거. 네. 그 솎아지지를 않고 너무 수풀이 많다 보니까 생겨나야 되고 활달하게 발달해야 되는 것이 발달을 못하는 거죠. 발달이 안 된 채. 그래서 요즘은 뭐예요? 가지치기를 촉진해주는 약을 개발 중에 있잖아요. 이제 이게 빨리 개발이 되어져서 약물 치료로라도 그 자폐증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으면 가장 좋죠. 점점점 갈수록 그런 이제 약물들이 개발되는데 지금 굉장히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 그래요. 부디 이제 그 약물이 다 나와서 치료가 되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이 지금 7살 먹은 이제 여자애 하는 말이 7살쯤 되면 성인의 뇌의 크기만큼 이렇게 커진다. 그리고 굉장히 빨리 발달을 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말하자면 신경세포라고 하는 이게 이제 이렇게 뉴런이 막 초 단위로 100만 개 이상씩 막 만들어져. 왜 그렇게 만들어지느냐? 아이 때는 경험해야 할 것이 많고 봐야 할 것이 많고 들어야 할 것이 많아.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서 나한테 필요한 것을 습득하고 필요 없는 걸 버리는 이 과정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일어나지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이 안에서 너무 많은 그 정글이 그냥 숲이 만들어지면 빽빽하면 너무 숲이 빽빽하면 새 한 마리도 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나무들도 숨을 쉬기가 힘들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애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여자아이가 그러면은 솎아내기, 가지치기를 적당히 하면서 건강하게 이 브레인이 자라고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발육과 발달이 되게 해주려면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때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데 아이들이 건강하게 이 브레인이 발달하고 정신과 몸이 발달해 가려면 5가지 이야기를 해요. 7살 아이가 5가지 제시를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머 기가 차네 이럴지 모르지만 얼마나 얘가 연구를 했는지. 예. 그러면서 탑 5 팁을 주겠다 그래. 5가지 팁을 주겠다. 첫 번째가 커넥팅, 연결해라. 예, 연결을 해라. 그 다음 2번째가 토킹, 말해라. 예, 이렇게 쳐다보고 말을 해야 된다, 얘기하고. 눈을 마주쳐야지. 그래서 여기에 뉴런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아버지와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조카, 고모 뭐 이렇게 와서 쳐다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눈 마주치면서 이 사람의 표정과 행동을 보면서 좋은 거 나쁜 것을 구별해내고 자기가 그 안에서 무엇을 건져야 할 것인지 아닌지를 여기서 이제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작업을 막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연결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연결이 끊어지면 당연히 속가치기가 안 되겠죠. 그냥 아이를 쳐다보고 뭐 말을 한마디씩 해줘야 되잖아. 애가 말을 못해서 엄마, 아빠 이러고 말해주죠. 그죠? 예, 그래야 애가 이제 엄마 하는 걸 쳐다보고 토킹을 따라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잘 놀아줘야 돼. 플레잉을 하라는 거예요. 애기하고 같이 놀아줘야 돼. 우리 왜 애기 막 번쩍 들어가고 오 이랬다 내려놓고 이게 다 놀아주기잖아요. 예, 그래서 막 그걸 까르르 웃잖아. 막 흔들었다가 둥 하고 또 아빠가 발 위에다가 올려놓고 막 올렸다 내렸다 비행기 태워준다 이런 게 다 놀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다 해보셨죠? 네, 해보셨고 받아보셨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이제 a healthy home이라 그래서 건전한 가정을 이루어줘야 된다는 거야. 엄마, 아버지가, 부부가.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공동체가 훌륭해야 돼. 그 가정 공동체건 사회 공동체건. 사회 공동체의 환경과 조건도 좋아야 아기한테 훨씬 발달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 5가지 팁을 줘. 그러면서 얘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이 아이의 뇌를 도와가지고 최대의 잠재력을 끌어내준다는 거죠. 이걸 하냐 안 하냐에 따라. 맞죠? 그래서 실제로 어른들이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 뭐겠느냐라고 얘가 물어요. 예, 어른들에게 물어요.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어른들이 이루어낼 수 있는 게 뭘까요? 라고 물으면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대. 주고받기라고 부른다 이거야. 예, 주고받기. 주고받는 게 뭐냐면 serve and return. 그래서 이제 서브 한다는 건 뭐예요? 농구를 하든지 또 뭐 이 탁구공을 하든지 할 적에 서브를 하잖아. 그치? 공격해야 되는 쪽에서 먼저 상대방의 코트로 넘겨줘야 되잖아. 그 서브 한다 그러죠. 그래서 서브 하면은 다시 리턴해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브 앤드 리턴, 가고 와야 된다 이거지. 주고받는다. 이거는 주고받는 게 대단한 게 아니다. 그냥 애하고 눈 맞추고 놀아주고 말하고 논다는 말을 어른들이 어른스럽게 말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얘 말이. 그냥 같이 눈 맞추고 놀아주면 된다. 이 말을 과학자들이 주고받기. serve and return. 이렇게 유식한 말을 했다. 이 소리인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따라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직접 옆에다 아기를 놓고 테스트를 해요. 테스트해서 보여줘요. 지 말만 갖고 안 되니까. 따라하기라는 게 뭐야? 따라하기 놀이를 하는데 따라하기를 하도록 놀이를 해주면 애가 상상력과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막 아기를 데리고 이렇게 놀다가 울로 막 얼굴 막 이러다가 아빠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럼 애가 막 이걸 움직이려고 입을 막 이러잖아. 삐죽거리기도 하고 뭐 아빠 소리는 아직 안 나와. 소리가 조합은 되지 않지만 왠지 모르게 저 모양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따라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눈 맞추고 따라하기. 그 다음에 뭐냐면 이름 붙이기인데 이 놀이를 하면서 이름 붙이기를 하면 어휘력이 증가하고 아이들 중에 어휘력 뛰어난 애들 있죠. 어떻게 애가 저런 말을 하지? 이런 말 들어보셨지? 어휘력, 집중력을 키워줄 수 있다 이거야. 이름을 붙여가면서 하면. 그 코미디언 중에 그 예? 장동민? 내가 지금 그 말 할지 어떻게 알았어? 장동민의 딸이 그 장동민이라는 분이 코미디언 맞죠? 그 코미디언인 딸, 그 딸아이가 아버지가 얘를 데리고 냇가로 나갔어요. 그래갖고 그 뭐를 잡았더라? 그 아니에요. 빙어 말고요. 그 소라 고동같이 생긴 거 뭐라? 네? 다슬기라고 하는 걸 잡았어. 다슬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서는 아빠가 이제 부지런히 막 통에 넣으면서 이거 이제 국 끓여 먹자. 이래가지고 이제 막 잡아 넣으니까 얘가 손에다 이렇게 쥐고는 이거는 새끼기 때문에 놓아줄 거래. 얘가.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먹으려고 지금 열심히 잡았는데 왜 놔줘? 일부러 아빠가 말을 시키지. 그랬더니 얘가 새끼는 놔주는 거야. 나는 놔줄 거야. 그러더니 자, 봐. 그러더니 하나, 둘, 셋, 착! 이러고 던져 얘가. 그러니까 애기가 어른을 다 일깨워. 어른도 철없는 사람 부지기수예요. 3살, 4살 아이도 이미 부처님 단계, 보살 단계 와 있는 애들이 수두룩한 애들이 이 세계의 인류에 와 있더라고. 세계 각국에. 그렇죠?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 하는 말이 이 어휘력도 늘어나지만 집중력도 키워주고 그러기 때문에 아이를 쳐다보면서 얼룰룰루 까꿍 얼룰룰루 까꿍 해주는 이 놀이가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재미로 해주고 애기가 뭐 그냥 좋아하는갑다 이럴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그 까꿍 한번 해주면서 눈 맞춰주는 사이에 아이는 기억력이 엄청나게 발달한다. 그 기억해야 할 것들을 뽑아오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기억 안 해도 되는 것들을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기억해야 할 것들을 가져오고 이게 속가치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수많은 세포, 뉴런을 이게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신뢰감을 쌓아주는 거야. 엄마와 아빠가 내 앞에 이렇게 안전한 존재라는 거. 내가 무방비로 있어도 나를 보살펴 준다는 거. 이제 그거를 하지. 그래서 부모가 됐거나 어른들이 됐거나 아이한테 자꾸 말을 걸어주고 놀아주고 웃게 하고 그럴 때 아기와의 관계가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이게 건강하게 강화되고 발달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의 기술도 가르쳐 주는 거다. 이 말을 7살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요. 네. 그러면서 아이를 어르고 이렇게 얼러주고 어르고 잦은 상호작용을 해주고 이게 5년 동안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어른들이 알아주면 좋겠다는 거고 그게 어른이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말을 얘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는지 알아요? 자기를 보래. 나를 보세요. 7살인 이 어린이가 여러분 앞에 나와서 제가 뇌과학에 대한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기절 초풍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가 연결이 끊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험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온 애기 아빠랑 같이 왔어요. 그 애기하고 막 얼르고 달려지니까 애가 까르륵 까르륵 잘 웃어. 그러다가 아빠가 핸드폰을 봐. 일부러. 핸드폰만 보고 아이하고 연결이 커넥팅이 끊어졌어. 그러니까 애가 갑자기 아빠를 막 바지를 끌어당기고 자기 좀 보라고 관심을 끌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해. 그런데도 아빠가 안 쳐다보고 일부러 계속 이제 핸드폰만 봐. 보니까 이제 하다가 안 되니까 스트레스가 올라가는 거지, 애가. 막 스트레스가 올라 관심 좀 가져달라고 애를 쓰는데 관심을 안 가져주고 연결이 딱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칭얼대다가 와 우는 거야. 막 캉캉캉캉 이러면서 울어대. 그래가지고 이제 금방 핸드폰을 내려놓고 애를 쳐다봐주고 이렇게 안아주니까 까르르 다시 웃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아이가 이 뉴런이라고 하는 많은 이 신경세포들 중에 어떤 것을 건져내고 어떤 걸 버릴 것인지 취사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전자기기를 쓰는 거, 컴퓨터를 보거나 노트북을 보거나 아이패드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어른들에게 중요한 일이라는 건 안다는 거야, 자기도. 7살짜리가 이렇게 말을 해. 중요한 일인지는 아는데 그러나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의미 있는 연결을 원한다는 거지. 그걸 놓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결을 얻지 못하게 되는 순간 아이는 굉장히 당황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다가 아빠가 다시 한번 눈만 맞춰주면 금방 웃고 행복해진다. 그래서 무관심 속에서 아이하고 연결을 찾지 못하고 어린 시절을 만약에 내내 그렇게 보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애가 계속 스트레스 상황을 겪고 관심 가져주지 않고 엄마는 엄마대로 바빠, 아빠는 아빠대로 바빠. 그 다음에 형식적인 거 이외에는 해주는 게 없다. 밥 때 되면 밥 줘, 우유 흔들어서 입에 꾹 박아 넣어주고 뭐 이거 하고서는 그냥 돌보라 그러고 던져놓고 일 나가고 뭐 이랬다. 그럼 아이는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연결되지 못하고 자기가 안심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누군가 타인으로부터 손길이 계속 바뀌어가야 할 때 굉장한 혼란을 겪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건전하고 건강한 아이를 키워서 세상에 내놓아야 되는 의무를 가진 게 결혼이에요. 그런 아이를 세상에 내놓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 자신 없으면 다 출가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진짜로. 응? 그래 출가하면은 기도라도 하잖아요. 경이라도 읽으시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도 남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하간. 만약에 아이가 어린 시절을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한 채 무관심 속에 또 이상한 아버지 만나가지고 아버지는 그냥 애는 그 씨를 하나 준 것 이외에 나머지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이런 아버지들 예전에 많았잖아요. 그냥 애 키우는 건 여자 몫이야. 요즘 너무 좋은 게 아빠와 엄마가 같이 아이를 키워가야 된다는 거를 다른 사람 통해 많이 보고 배우잖아요. 남을 보고 배우니까 또 뭐 익히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연결이 끊어지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불안증이라는 거죠. 불안하고 안전을 느끼지 못할 때 아이의 성격이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왜 그 금쪽이라나 뭐라고 나오는 거 뭐라 그러죠? 네? 금쪽 같은 내 새끼 제목이 그거예요. 저는 정식으로 본 적은 없는데 짤막짤막하게 오는 것들을 이제 몇 개 보내줘서 가끔 이제 몇 개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바로 그 부모와의 연결이 끊어진 아이들이 거기 다 나오더구만요. 지금 했는 이야기. 7살 아이가 말하고 있는 이것이 안 된 아이들이 거의 다 거기에 출연을 하는가 봐요. 그럼 이제 거기에 그 오 선생님, 오 박사님인가 그분이 이제 상담을 해주시고 이제 그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얘가 하는 말이 이래요. 여러분이 아이에게 그렇게 대화를 나눠주고 말해주고 눈 맞춰주고 뭐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걸 안 하고 아이한테 계속 스트레스를 주고 불안을 만들고 안정되지 않은 상태의 환경을 계속 만들어줘서 이 아이의 뉴런이 5살, 6살까지 어마어마하게 여기 많은 세포들이 확 폭발적으로 쌓여 있는데 아마존 그냥 수풀처럼 쌓여져 있는데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지 않는지를 건져야 되는 시기를 다 놓쳐가지고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기억하는 쪽으로 이게 이제 가고 좋은 것들이 다 속가치기가 돼버려. 범죄를 저지르는 게 거기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속가치기를 안 해야 되는 게 속가치기가 되고 없어져야 되는 어떤 것들이 속가쳐야 되는 것들이 남아있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발육할 적에 남을 거 아닙니까? 그 영향이 이 아이의 일생을 간다고 하는 걸 기억해 달라고 호소를 해요. 7살짜리가. 그러면서 뭘 하느냐. 여러분, 만약에 아이가 그렇게 된다면 그건 너무 슬프지 않은가요? 너무 슬프지 않으니. 정말 슬프지요. 그러더니 이래. 정말 부탁하고 싶다면서 so please 이래 얘가. 아주 그냥 간절하게 부탁하노라. 면서 아이들의 발달에 가장 중요한 시기를 제발 어른들은 기억해 달라고. 처음에 딱 태어나 5년입니다. 임신에서부터 5년까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서 5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이 큰 일이 뭐겠느냐, 그 기간 동안에. 그게 바로 주고받기다. Serve and return. 예, 그거를 일찍 하고 자주 해줄수록 좋다. 그게 자기가 지금 샘플이라는 거야. 그 나와 있는 애가. 자기가 지금 샘플 아니냐는 거야. 그래서 함께 보내는 매 순간순간이 부모님들한테는 짜증나는 일이 아니라 기회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5년만 말하자면 고생하셔라. 그 5년 뒤에 그 다 형성된 브레인을 갖고 얘가 평생 살아갈 거다. 근데 그 5년을 못 참냐? 그 5년 못 참아서 평생 뒤죽박죽 살래? 얘 말이 이거지. 그러니까 5년 못 참아서 너 그냥 인생을 얘하고 그냥 엎어지고 제쳐지고 뒤죽박죽 살래? 아니면 5년 얘한테 올인해가지고 나머지 인생 좀 편하게 살래?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이미 끝났죠? 이미. 그래도 지금 손주들 막 태어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서로 연결되고 말하고 놀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실천한다면 세상의 모든 부모 되는 자들이 지금 지가 말한 이거를 실천한다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까요를 미리 한번 상상을 해보래요.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장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커가지고 와서. 그렇죠? 상처, 트라우마가 겹겹이 해갖고 여기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명예욕과 이런 많은 욕망들이 덩어리가 되어져서 이 국가를 책임지게 되거나 할 때 세계 각국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혼란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은 이랬다 손 쳐도 앞으로 살아오게 되는 세상에 우리가 이런 인식을 많이 이 7살 여자아이의 말에 귀 기울이고 이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단을 놔주고 마련해 가는 게 세상에 내가 무한 봉사를 할 수 있는 일이겠고 우리가 무한하게 보시바라미를 행하는 것이겠구나. 불자들은 바라미를 행해야 되거든요. 실천해야 되거든요.
보시바라미를 행하셔야 되고 인욕바라미를 행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얘가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이 5년간 한 뒤에 속가치기가 다 됐어. 필요한 것을 기억해. 그 다음에 신뢰할 사람을 신뢰해. 사랑받을 사람에게 사랑받았어. 이제 자기가 신뢰할 것을 하기 시작하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일을 하기 위해서 시작한다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거지. 5년 이후에는 그 아이가 알아서 나름대로 커갈 거라는 거죠. 당신의 손길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이건 제 말을 붙인 거지만 이 아이의 말 중에. 그렇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논다는 놀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노는 것 이상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라. 그러면서 얘가 하는 말에 이 말이 하이라이트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박수 쳐야죠. 대단하죠? 그러면서 얘가 무대를 나가면서 뭘 하는지 알아요? 까꿍. 이게 까꿍 까꿍. 이것이 세상을 바꿉니다. 한번 쳐다봐 서로. 까꿍 까꿍 까꿍. 나랑 해봐. 나랑 까꿍 까꿍. 뭔지 모르게 기분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까꿍은 애들하고는 이렇게 하잖아요. 왜 보세요? 까꿍. 자, 지금 손 해봐요. 다 까꿍. 얼마나 좋아. 이게 우리의 미래라는 거야. 7살 애기가 우리한테 지금 호소를 하고 있잖아. 제발 범죄인 좀 만들어내지 말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아이를 세상에 방치해서 그냥 던져놓지 말아달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해서 아이를 낳았으면 그 아이가 성장하는, 브레인이 성장하는 그 시간만큼은 여러분의 시간이 기회다 생각하고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까꿍이 세상을 바꾸고 이것이 우리의 미래다. 야, 멋지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냥 그 말인데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또 휴지로 닦아가며 참 감동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어서 이혼한 부부가 이제 그 다음 프로로 이제 나와서 한데 뭐냐. 부부 중에 이제 여자, 그 아내 쪽에 그 여자는, 아내는 자기가 12살 되던 해에,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엄마가 항상 싸우는 집안에서 살았어요. 늘 다투고 싸우고 이러는 집안에서 컸는데 자기가 12살이 되던 해, 자기 형제 자매들도 있고 하는데 아버지가 권총을 들고 엄마를 쏘겠다고 하는 장면을 자기가 목격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총을 쏘겠다고 하는데 엄마가 뒷문으로 달아났어요. 달아나는데 달아나는 엄마를 따라가면서 총을 쐈어요. 예. 아버지가. 그 모습 하나하나의 장면을 자기는 다 기억하고 있고 잊을 수가 없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온몸이 그때 자기는 얼음처럼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때 자기는 이 우주간에 홀로 남아있는 존재 같았다. 아무에게도 보살핌을 받을 수 없고 내가 어디에 도대체 의지해야 되는가 알 길이 없고 그냥 나는 던져진 하나의 물건 같았는 거야, 자기가. 그런 느낌이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총알이 빗나가서 엄마가 맞질 않았대요. 엄마가 죽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족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 이전, 그 장면을 목격한 이전의 시간대로 되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엔 자기가 몰랐대. 그런데 뭐냐면 부모님의 그런 불안정적인 관계, 그 관계가 12살짜리 소녀인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앞으로 미치게 될지 이걸 자기는 그 시절에는 몰랐다는 거야. 그냥 고통만 받고 있을 뿐이었지. 근데 그러다가 자기가 그런 생각은 했대요. 나는 저런 사랑은 하고 싶지 않아. 이 생각은 했대요. 나는 저런 사랑은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그리고 나는 저렇게 살지 않겠어. 자기 마음에 선언을 한 거예요. 나는 저렇게는 살지 않겠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난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 세월이 돼서 자기가 컸지요. 성장해서 남자친구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 남자친구하고 사랑에 빠졌어. 둘이 굉장히 통하더래. 너무너무 말이 잘 통했어요. 그리고 마치 자기를 위해서 준비된 남자가 이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았대요.
그래 얼마나 짝이 맞았겠어요.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할 줄 알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하나 낳았죠. 그런데 자기의 부모님이 그랬듯이 자기도 비슷한 사건을 가지고 결국은 헤어지게 된 거예요. 이혼을 하게 돼. 9년을 함께 살다가 헤어지게 됐대. 무대에 나온 거예요, 지금 둘 다 부부가. 그래서 9년을 함께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끊자. 이제 우리 끈을 끊자 했다는 거지. 그래 이제 3살짜리 아들이 하나가 있어요. 3살 배기 아들이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들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부모가 헤어질 거라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는 거예요. 3살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때 이제 엄마가 결심을 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 남자와 함께 살 수 없어서 이혼을 하지만 그러나 내가 겪었던 고통을 내 아들에게 대물림하지는 않겠다. 이거를 작심을 해. 그 결심을 해. 내가 입었던 상처 입은 내 마음을 내 아들의 행복에 방해가 되도록 하진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결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는 어찌하다 보니 상처를 입었을 수 있잖아요. 자기는 어찌하다 보니 불행한 부모를 만났을 수 있잖아요. 여기 와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불행한 부모님을 곁에 두고 자라왔던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모두가 행복한 무슨 소설 속에 나오는 드라마 속에 나오는 행복한 집에 꿈꾸듯이 살아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정말 고민을 많이 한 거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이의 경이로운 모습과 그 다음에 이 아이에게 숨어있는 잠재력 이런 것을 가진 힘이 있는 아이로 내가 키울 수 있을까. 그러면서 두 사람이 이혼은 했지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공동으로 양육을 하자. 그래서 두 사람은 헤어졌지만 공동 양육의 세계로 다시 뛰어들어간 거죠. 그렇죠? 아이를 키워야 되는 공동 양육은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둘이 좋아서 결혼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아이를 키우는 문제 자체는 또 다른 거지. 그래서 비록 부부는 헤어졌지만 해답은 아주 간단하다는 거예요. 이 여성의 말이 이래요. 내가 두려움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헤어지고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혼자 키우지? 두려움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예전에 상담하러 올 때도 그랬어요.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있고 애들 때문에 못 헤어지고 있고 그러는데 헤어지고자 해도 내가 혼자 남으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못 헤어진다. 진짜 제가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성도 이런 고민을 한 거죠. 두려움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내가 혼자 남는 것에 대한 두려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자기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나는 사랑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두려움 쪽을 향해 걸어가지 않고 나는 사랑 쪽을 향해서 걸어가겠어라고 본인이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사랑을 선택했고 사랑을 선택하려다 보니 공동으로 육아는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느냐는 거지. 공동으로 육아를 해야 되니 옛 남편을 안 볼 수는 없고 아이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아빠한테 가야 되고 이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현명하게 하고 사랑할 것인가. 여기서 이 여성이 내린 생각이 그거예요. 지금부터 나는 아이 아버지로서의 장점만 보겠다라고 생각했대요. 남편으로서의 단점을 보지 않겠다. 내 남편이었을 때의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 애 아빠로서의 장점도 보기 싫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으로서의 단점을 하나하나 짚어서 보기 시작을 하면 아이 아빠로서의 장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서 결심을 했대. 내 남편으로서의 단점에 대한 건 내가 버리겠다. 포기한다. 어차피 공동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 그 세계의 우주가 다시 펼쳐졌으니 다른 세상 하나가 한 페이지가 펼쳐졌으니 그곳에서 나는 아이의 아빠로서의 장점만을 볼 거야. 근데 이 애 아빠가 남편이 애를 정말 항상 먼저 생각했대요. 그래서 자기 부모님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여성의 부모가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무진 애를 쓰고 살아왔다 이거예요.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 거다. 부모님이 우리 때문에 무진 애를 쓰고 살지 말았어야 된다. 부모님의 노력은 감사했지만 그러지 않았더라면 뜻밖의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중요해요. 제가 이 말에 정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공감이 됐어요. 부모님이 둘이 맞지도 않는 사람들, 맞출 것도 아니고 맞춰줄 것도 아니고 그죠? 맞지도 않아, 맞추지도 않아, 맞춰줄 것도 아니야.
그런데 애가 있다는 이유로 그냥 업의 연결고리에 끌려서 그냥 억지로 살아. 아이를 핑계로 억지로 살다 보니 남편은 집에 왔을 때 밥 해줄 여자가 하나 있어야 되고, 여자로서는 돈 벌어다 주는 남편이 있어서 양육을 해야 되겠고, 이 끈앞풀이 잘못된 결정이고 선택이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여성이. 그러면서 부모님의 노력 감사했지만 지나놓고 보니 그런 노력 필요 없었다. 부디 부모님들이 그런 노력 필요치 않다는 걸 알아달라는 거예요. 아이를 공동으로 양육하는 건 오케이, 아니다 싶을 때 헤어지는 거 아무 문제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부모님들이 억지로 참는다 노력해가는 바람에 그 필요 없는 노력으로 인해 자기들은 어린 나이에 너무나 많은 걸 보았고 너무나 많은 걸 들었다.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웠다. 부부 사이에 서로 원망하고 욕하고 할 말 안 할 말 구별 못하고 해야 될 행동 안 해야 될 행동 구별 못하고 마구제비 행동하고 마구제비 멱살 잡고 총을 들이댈 정도로 이런 식의 행동 거지를 보여주면서도 자식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도 가정을 꾸려야 된다? 노땡큐라는 거예요, 이 여자 말은. 부디 노땡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그런 가정은 지키지 말아달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라는 얘기예요. 너무 많은 걸 보았고 너무 많은 걸 들었습니다. 그것이 더 고통스러웠다. 부부 사이에 겪어야 될, 둘이서 주고받아야 될 말을 아무 관계없는 그냥 그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전혀 도움받지 못하는 상태로 방어막 하나도 없이 그냥 귀에 때려오고 그냥 눈에 때려오는, 장면 보고 귀에 들리고, 이 폭력성, 그 공격성, 그걸 가지고 가정을 지켜야 된다? 그걸 갖고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한다? 그런 삐뚤어진 사랑을 갖고 어떻게 자식한테 사랑이라 말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아들은 그런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 어차피 이 둘이 살아보니까 이 둘이 맞지 않는 거야. 맞지 않는데 맞춰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심플하게 헤어지자 이거지. 그러니까 안 헤어지면 애 보는 앞에서 욕하게 되고 단점을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편에 대한 안 좋은 점을 보게 될 거고, 애 듣는 앞에서 당신이 네가 뭐 막 나갈 거 아니야. 네가 어쩌고저쩌고 나가면 이미 끝난 거거든 이게. 그래서 이제 얘가 내 아들에게는 부모가 양육을 하는데 너 한 사람을 양육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 예. 그리고 진실된 사랑이 어떤 건지를 보여줄 의무가 있다면서 성경책을 이제 인용을 해. 사랑은 잘 참고 견디는 것이고, 사랑은 온유하고 따뜻한 것이며, 성내지 않고, 그리고 악한 쪽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 정말 너무나 미운 마음이 일어날 때조차, 상대방의 단점을 볼 때조차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악한 감정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 내가 아무리 저 사람과 안 맞다 해도 뜻이 맞질 않아, 생각이 맞질 않아, 이념이 달라, 관점이 틀려, 아예 틀려, 뇌가 오른쪽 왼쪽이 아예 틀려, 생각하는 바가. 그럴 때 내가 저 상대를 죽이고 싶은 심리가 일어나거나 저 상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이 공격성과 이 살인적인 잔인한 생각,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게 이 여성의 말이에요. 악한 쪽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되고. 왜? 내가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 아이를 양육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내가 남편과 공동 양육을 할 때에 나에게 맞지 않는 게 있어도 내가 견디고 참아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된다. 어떠세요? 법문이 따로 없죠? 이게 법문이야. 그러니까 이제 여자 말이 이제 끝났어요. 그때 남자가 말을 해. 받아. 한번 들어보세요. 남자가 땅에 1983년이었대. 그때 자기가 11살이었대요. 11살인데 지하실에서 아버지하고 살았대. 그러니까 아주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고, 거기에 이제 설명은 다 나오지 않는데 이 사람이 아마도 아버지를 죽였을까 싶어요. 살인을 한 것 같아요. 교도소에서 19년을 살게 돼요. 교도소에서 19년을 사는 동안에 이 여성하고 펜팔을 하게 된 거예요. 결혼 전에. 예. 4년간 편지, 전화, 면회, 방문하면서 서로 알게 된 거라.
근데 남자는 작가예요. 여자는 시를 쓰는 사람이고. 그래서 둘이 너무 이제 맞았던 거지. 근데 이 사람이 그래. 지하실에서 아버지랑 같이 지냈는데 어느 날, 자 11살인데 아버지가 가족들 사진첩을 다 꺼내더래. 사진첩을 꺼내더니 파란 박스, 빨간 박스 두 개를 놓고 어느 거는 파란 박스에 어느 건 빨간 박스에 이렇게 나누기를 하더래. 사진을 나누기를 하면서 아버지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래. 두 분이 헤어지기로 결정한 거지. 그 사진첩을 나누면서 그날 자기 형제들을 불러놓고 두 분은 헤어질 거라고 말을 한 날이래요. 헤어지게 된 거지. 그런데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 자기는 3살 아들이 있고 부부가 이제 결혼했잖아. 30년이 지나서 자기가 집에서 자기 짐을 챙기면서 아버지와 똑같이 자기가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는 거야. 네. 그리고 이제 자기 그렇게 아버지와 똑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별을 맛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다. 그런 얘기를 해.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19년 형을 받고 19년 형이니까 아마도 살인을 했으려나 뭐 잘은 모르고 그런 내용까지는 안 나와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면회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여성을 만나갖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감옥에서 나와서 결혼을 하면서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나타나는 거야. 감옥에 가기 전부터 있었던 트라우마. 그 다음에 이 여성을 만나서 자기 아내를 맞이하기 이전에 있었던 그 옛날 과거 기억들이 떠오르면서 거기에서 있었던 안 좋은 기억들이 자기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 그 다음에 여자를 만나서 서로 아내를 만나서 사랑을 하고 아기를 낳고 살아가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따뜻한 가정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본 적이 없어. 듣도 보도 한 적이 없어서 무경험자래 자기가. 어떻게 가정을 꾸려가야 하는지를 자기 앞에 부모님이 보여준 게 없고 자기 주변에 어떤 부모님들이 그런 좋은 영향력, 커뮤니티에서도 별로 그런 걸 볼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흑인 남자인데 그래서 자기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무경험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두 사람 사이에서 만들었던 신뢰가 다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경험이 없어서. 그러니까 아까 7살짜리 아이가 했던 말이 너무 와닿지 않아요? 본 바가 없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여자를 대해야 하는지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랐는 거야. 나이는 먹었지만.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장가가고 시집갔을 때 여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어찌어찌 해야 된다가 척척척 잘 알아졌어요? 안 알아졌죠. 어쨌든 근데 이제 애가 태어났을 때는 두 사람이 굉장히 협력을 잘했대. 그래서 밤에는 여자가 아내가 돌보고 낮에는 자기가 얘를 돌보고 너무너무 잘했대. 그런데 언제 변화가 왔느냐, 바뀐 게 어느 날 아침에 이 자기 아내가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공부를 너무 잘하고 똑똑하고. 그래갖고 자기 아내가 흥분을 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여보 나 복직했어. 너무 기쁘지 않아? 이런 거예요. 그럴 적에 자기 마음속에서는 확 갑자기 걱정이 밀려온 거야. 자긴 지금 일자리가 없어. 근데 복직했어. 막 기뻐서 뛰니까 너무 신나. 말로는 했어. 너무 신나 했는데 여기서는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온 거예요. 내가 그러면 아이하고 여기 혼자 남아지는 건가? 아내는 일하러 나가면 이런 생각이 왔다. 너무 두려웠대요. 기쁘면서 두려웠대요. 그런데 자기 아내에게 두렵다는 말을 입 밖으로 발설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래 가서 하루 잘 지내고 와 이렇게 인사를 했대. 그러고는 집에 아들하고 둘이 어린 애기하고 둘이 딸랑 남았대. 사실은 돌이켜보니 아내가 자기에게 준 기회였다는 거지. 가장 소중한 것을 자기에게 맡겼으니까. 가장 소중한 아이가 내게 맡겨줬고 이 아이와 놀아줄 수 있는 그 기회가 왔는데 자기는 아이와 어떻게 놀아줘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로로로 까꿍 이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엄마 아빠가 까꿍 이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딜이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두드려 패고 물건 던지고 이것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3살 아이가 부모가 헤어졌는데 얘가 부모한테 한 말이 뭐냐, 엄마한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최고의 부모를 가졌어. 뭐예요? 공동으로 양육하면서 두 사람이 너무 지혜롭고 현명하게 자라고 있다는 뜻이지. 아빠는 아빠로서의 역할, 엄마는 엄마로서의 역할, 남편 아내 역할만 버리기로 한 거야. 그러면서 두 사람이 이혼한 것은 적대감을 가진 상대로 대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공동으로 육아를 하게 되는 협력자로 다시 만난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만났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애한테 아주 고급 옷을 입혔어. 하루는 아주 고급 옷을 쫙 뽑아 입혀갖고 너무너무 멋진 옷을 입혀놨는데 얘가 옷을 쫙 뽑아 비싼 옷을 입었는데 집 앞에 무릉덩이에 진흙구덩이가 있는데 글로 막 달려가더래. 거기 가서 놀려고. 자기 마음속으로는 엄마가 말리고 싶었지만 소리를 지르면서 안 돼라고 하고 싶었지만 내비뒀대요. 자기가 겪었던 일이 안 돼 소리만 들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뒀대요. 그러니까 애가 막 그 옷을 입은 채 무릉댕이에 뛰어들었대요. 그래서 엄마가 작은 삽을 갖다 주면서 이 진흙을 퍼가며 놀으라고 아예 도구를 갖다 주니까 그냥 그걸 퍼가면서 이제 얘가 그냥 팍 그 진흙구덩이에서 놀아. 너무 행복해 하더래. 거기서 그냥 활짝 웃으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 말이 그래요. 옷은 더럽혀지면 빨면 되고 입을 수 없게 됐으면 새로 사주면 되고 몸에 묻은 진흙은 샤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놀고 싶다는 그 순간의 짜릿함, 그 다음에 그 진흙을 만졌을 적의 그 질감, 촉감, 느낌, 이런 것을 그때 느끼지 않고 지나간다면 여기에 기억에 상상에 남을 게 없는 거죠. 안 돼라고 하는 게 남겠지. 안 돼가 남으면 그런 걸 보는 순간 두려움이 오면서 저기는 가까이 가면 안 돼가 여기에 시냅스에 남겠지. 뉴런이 남겠죠. 가지치기 할 때. 그냥 달려가지지 않으면 창작이나 상상력은 멈추겠죠. 그래서 이 아이가 그냥 달려간 거지. 그래서 그걸 만져보게 했고 그 놀라워하는 거 엄마 하면서 막 좋아하는 그 놀라운 경험이 옷이나 진흙보다 더 가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엄마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도 혹시 공감을 하나요? 네. 공감하는데 참 안 되셨죠? 네. 그래서 아까 금쪽이 했지만 금쪽이에서 어떤 아이가 보니까 옷을 몸에 절대 못 걸치는 애가 나오더만요. 짧게 잠깐 봤는데 무슨 팬티고 뭐고 옷만 걸치려 그러면 엄마 다 팽개쳐. 답답해 죽겠어 답답해 죽겠어 이러면서. 그래갖고 그게 나온 거예요. 난리가 났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엄마가 재혼을 하셨더라고. 재혼을 하면서 이혼했는 내용과 그 다음에 얘가 쌍둥이가 있어. 근데 쌍둥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는지 아는지 모르겠는데 쌍둥이 중에 하나는 아빠가 데려갔고 하나는 얘 엄마가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재혼을 했는데 이 사실을 애한테 숨겼는데 엄마가 뭘 숨기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야. 숨기는 건 알겠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새아빠한테 뭐 너는 뭐라더라 뭐 말 다 잊어버렸어. 자세히 안 봐서. 근데 뭐 네가 뭐라더라 애 납치범. 납치해서 납치범이야 이래. 얘한테 얘가 아빠한테 새아빠한테. 근데 새아빠가 참 좋은 사람을 만났더라고요. 굉장히 노력을 해. 어쨌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엄마를 끝까지 자기 앞에 붙들어 놓기 위해서 옷 벗는 행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양말 벗겨버. 영하 10도가 내려가서 추워 죽겠는데도 옷을 벗은 채 학교를 가. 반바지 하나만 걸치고 반팔 하나 겨우 걸치고. 그것도 학교에서 옷을 훌떡훌떡 벗어버리니까 선생님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게 돼. 금쪽이에서. 그랬더니 얘가 그래. 엄마가 나한테 비밀이 있는 것 같아라고 말을 해. 그러니까 엄마는 큰 다음에 말해주려고 그런 거야. 계속 숨긴 거지. 그러니까 얘가 엄마가 나한테 비밀이 있는 것 같아. 그걸 알려주면 좋겠어. 안 알려줘. 그리고 엄마한테 버려질까 봐. 두려운 거야. 그래서 엄마를 계속 옆에 붙들어 둘래니까 양말 신기면 벗겨. 옷 입히면 벗겨. 아주 씻지도 않아. 여기를 그냥 떡을 해서 머리를 감지도 않아. 안 감고 있어야 엄마가 계속 신경을 쓰고 지를 쳐다보니까. 엄마를 신경 쓰게 하는 법을 터득한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에 남아있는 뉴런이 보호받고 안전하고 사랑하고 행복해라고 하는 쪽은 다 가지치기가 돼버린 거지. 가지치기라고 불안해. 버려질지도 몰라. 난 혼자 되면 안 돼. 안정적이지 않아. 이런 것에 대한 것만 여기 다 수북히 남아있는 거죠. 그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 밝혀지게 되면서 엄마 아빠가 알게 되고 뭐 이제 풀어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풀어갔겠죠. 제가 끝으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할게요. 그것도 이제 어제 누가 보내줘서 하나 잠깐만 짧은 거예요. 미국인데 어느 아저씨가 피자 배달을 왔어. 그 이제 피자 배달을 와서 이제 피자를 전달해 주니까 그 집에 4살짜리 아기가 피자 배달 온 아저씨한테 쫓아나가고 아저씨 이렇게 안아줘. 고맙다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7살짜리 애가 했던 말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막 아장아장 걸어가서 고맙다 그러면서 아저씨를 꼭 안아주니까 아저씨가 가다가 돌아와서 아이를 안고 고마워하고 이제 요 장면이 나와요. 그러고 이제 갔는데 이 아저씨가 얼마 뒤에 이 집으로 그 내용을 편지를 보낸지 뭘 보낸지 사연을 보내요. 피자 배달을 온 아저씨가 일주일 전에 딸이 죽었어. 딸이 왕따를 당하는 바람에 자살을 한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너무 애가 이뻐. 사진에 보니까 딸이 너무 이쁘고 아들도 잘생겼어. 아들이 더 어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은 있고 이제 아빠랑 이렇게 사진 찍은 게 있는데 딸이 일주일 전에 죽어가지고 경찰서에서 이 집에 당신의 딸이 이렇게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화로 와. 그 전화로 와서 그 사실을 듣고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애가 아직 하나 있으니 키워야 되고 가정을 꾸려야 되니까 그 슬픈 마음을 부여잡고 다시 일터에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자 배달을 그래서 배달을 가서 그 집에 배달을 갔는데 이 4살 배기 애기가 쫓아나서 가는 사람을 불러 세워서 꼭 안아주면서 고맙다고 했어. 얘는 뭔지도 모르고 했지만 이 아빠가 그때 너무나 큰 위안을 받았대. 자기는 정말 딸이 죽어서 너무 슬프고 고통스럽고 슬프다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조차도 없이 자기는 다시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만 됐던 아버지의 기막힌 사연이 있었는데 4살짜리 아기가 달려나와서 아저씨 고마워요 이러면서 땡큐하고 안아주니까 그 순간 자기가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대요.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고 너무 고맙고 감사했다는 연락을 그 4살짜리 아기 집에다 알려줘요. 그래갖고 그게 유튜브로 떠서 나오게 됐대요. 너무 신통하죠. 우리가 어떤 아이를 키워낼 것이냐. 일하는 아저씨가 오거나 택배 아저씨가 왔거나 뭐를 할 때 우리가 두렵고 불안해하는 쪽으로만 방어하는 쪽으로만 키우고 교육할 것인지 세상을 향하여 고마워하고 감사해 할 줄 아는 아이로 키워낼 것인지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은 두려워하는 것으로서 만들 것인지 사랑의 길을 향해 나갈 것인지 사랑과 두려움은 우리가 선택하기 달린 것이에요. 그러한 부모님을 만난 거 총질을 하면서 부부 사이에 싸움박질을 하면 욕을 하는 집안에 태어난 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속에 살면서도 내가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의 길을 갈 건지 두려워하는 쪽으로 방어 태세로만 갈 건지 그러니 부디 아이들에게 뭐 하지 마라 안 되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지 마라 뭐 어째라가 아니라 그 아이가 그런 순간에 이 주변을 공동체를 망가뜨리지 않는 이상은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 경험을 그때 느낄 수 있도록 해주라. 그래서 아이에게 할 수 있는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해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행복을 선택할 수 있게 두려움과 안 되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행복을 선택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누는 걸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이 2편의 강의를 들으며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공유를 하고 싶어서 오늘 전해드렸는데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에 줄 것은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방어할 거냐 아니면 그 사람에게 내가 기쁨을 줄 수 있는 보시를 행하는 것으로 공덕짓는 세상을 나눌 것이냐 이건 모두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건 제가 가외의 이야기지만 저는 한 20여 년 동안 20여 년째 그 설이 되면 이제 설날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복돈이라고 10,000원씩 드렸잖아요. 예, 나누어 드리고 복돈을 항상 내가 1월 달이 되면 신년에 오시는 분들에게 기도 때 언제나 드리는 걸 해오고 있어요.
그것뿐이 아니라 제가 20여 년 전부터 가령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님에게도 제가 늘 이렇게 봉투를 준비해서 택시비와 상관없이 제가 신도님들께 받은 보시를 그렇게 나누어요. 그래가지고 기사님 운전하시느라고 힘드시죠? 운전하시다가 따뜻한 국수라도 한 그릇 사드세요. 또는 여름이면 시원한 음료라도 또는 생수라도 한 병 사드세요. 이렇게 하고 내가 10,000원도 드리고 20,000원도 드리고 50,000원도 드리고 되는 대로 내가 보시가 생긴 것에서 나누어 드리면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뒤를 휙 돌아보면서 그 만면의 미소를 지시는 순간의 한 사람의 미소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거든요. 멀리 있지 않아요. 저는 택배기사님이 오시건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미화원이 오시건 길을 가다가도 이 정각사 동네나 그 우리 유나방송 가는 동네나 택배 아저씨가 막 힘들게 특히 설이나 추석에는 물건이 얼마나 많아요. 그 무거운 짐을 나르는 그 택배 기사님들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그냥 애려와 내가. 그냥 여기가 저 무거운 짐을 지고 나르고 아니 택배도 택배 나름이잖아요. 선물도 왜 장 있잖아. 장 간장 된장 막 이런 거 항아리에 담아진 거 이런 거 선물로 보내는 분들도 있어. 되게 무거워요. 택배 주고받을 때 무거운 건 주문하지 말아요. 아저씨들 어깨 빠지고 허리 나가 진짜. 그렇죠? 그리고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 응? 돈 주면 됐잖아. 이건 말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까짓 거 돈이 뭔데? 내가 돈 주고 했는데 네가 이것도 안 해? 이런 거는 정말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누가 무엇을 갖다 주고 뭘 하면 고맙다, 감사하다. 배려할 줄 아는 세상. 그러려면 어떻게 돼? 애를 징박 7살짜리 애기 만났다나 5년간은 그렇게 키우셔야 돼. 그래야 이 뇌 안에 정상적인 이 뉴런이 생겨서 그것이 세상 속에 기여할 수 있고 세상에 더 나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맨날 우리가 지지고 볶고 싸우고만 사나.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고는 숨 쉬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숨 쉬고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들고 그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그냥 행복하네 하고 사는 거 그건 가짜 행복이에요. 이런 가짜의 행복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 사는 건 줄 알면 안 돼. 제일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출발합시다. 나 자신이, 즉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살아오는데 부모님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아주 다복하고 행복한 집에서 살아오셨다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세상이 그런가요? 안 그런 집이 모르긴 몰라도 나는 90%지 싶어요. 그런 집이 10%라면 안 그런 집이 90%일 것이다. 괴롭게 이를 데 없고 고통스럽게 이를 데가 없는 세상에 던져졌고 그런 가정에 던져졌어. 그런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그런데 아까 이 여성 자기가 12살 되던 애 아버지가 엄마를 향해서 총을 쏘는 그런 장면을 목격한 사람. 그 다음에 아까 이 남편은 11살에 지하에 살면서 아버지가 눈물 뚝뚝 흘리며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한. 근데 무슨 살인사건을 저질렀는지 모르나 19년을 감옥소에서 살다 나온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선택한 건 뭐였나요?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랐지만 듣지도 보지도 못했지만 욕설밖에 들은 게 없고 아글아글 쓰는 잔인한 말밖에 들은 게 없지만 저게 사랑이야 라고 희한한 걸 보여주었지만 내 자식 앞에서 나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을 거야. 두려워하는 쪽을 나는 선택하지 않을 거야. 나는 견뎌내고 온유하고 따뜻하고 참아내는 쪽에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랑을 선택할 거야. 이게 위대한 어른이 되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와서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를 따져 묻지 말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할래요라는 나의 선택을 내놓아라. 그게 답이다. 네가 그랬으니 나도 그러겠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함부라비 법정 같은 내용이 아니라 그치? 그대가 내게 그렇게 했을지라도 나는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되갚지 않겠습니다. 이게 달라이라마의 기도문이잖아요. 그대가 나를 모욕하고 욕을 하고 무시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위대한 존재로 받들겠습니다. 왜? 내가 그를 위대한 존재로 받드는 순간 내가 스스로 위대해지거든요. 저 사람이 위대해져서가 아니라 내가 상대를 존중하면 내가 이미 존중심이 있을 때 남 존중해지는 거잖아요. 내 안에 무시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남도 무시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없는 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 내놓지 못해요. 내 안에 존중하는 마음 없으면 존중 못 나와요. 안 그래요? 그대가 내게 어떻게 할지라도 내 쪽에서 나가는 자비심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일 뿐이다. 그가 나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가 나에게 대못을 박더라도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다. 이 위대한 가르침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유용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그 길이고 그런 길을 보고 가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처님께서도 그 어떤 경우에도 자비심 이외에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에너지 써야 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셨거든요. 네. 어떤 거하고도 대척점을 만들지 말아라. 왜? 거기에 너다 나다라고 하는 네가 나다 너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너다 나다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다. 왜 경허선사께서 그랬잖아. 길 지나가는 아이들한테 지게 막대기를 주면서 얘들아 나를 좀 너희들이 팡팡 좀 때려줄래? 경허선사 그러잖아. 너희들이 나를 세게 때리는 아이일수록 내가 더 많은 걸 줄 거야. 먹을 걸 주던 돈을 주던. 나를 좀 강하게 세게 때려봐. 그러니까 애들이 좋다고 막 때리기 시작하지. 그 신바람이 나서 막 때려. 그러니까 나를 더 세게 때리는 사람한테 내가 선물을 줄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막 두들겨 패는 거지 그냥 막. 그런데 경허선사가 아이들한테 맞으면서 나는 안 맞았다. 나는 안 맞았다. 계속 이러고 있어. 이게 선에서 내려오는 선어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난 안 맞았다. 안 맞았다. 경허 스님이 하시는 말씀은 진정한 나는 참 나는 몸뚱이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정한 나는 이 몸뚱이가 아니다. 맞고 있는 것은 육체이나 참된 나, 참된 본성은 맞은 적이 없고 때린 놈도 없다. 이 법을 깨닫게 하려니까 길 지나가는 애들부터 나 때려봐. 더 세게 때리는 놈한테 내가 선물 줄까? 왕창 줄게.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신났겠어. 그냥 막 때린 거지. 몽둥이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법을 깨닫게 한 거예요. 때려도 맞아도 영향받지 않는 것. 진정한 나는 육체에 머무는 자가 아니며 육체에 머무는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려고 이런 선의 어록을 내놓으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사라질 육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사라지고 소멸되는 육체에 매달려서 이거 시중 두느라고 여기에 깜빡 속아서 살지는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에 속아서 사는 게 인생은 아니니까. 좋습니다.